자, 이제 실표뛰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장의 옷감을 재단할 때 그 룰렛이나 재단 주걱으로 패턴의 완성선 표시가 이제 어려울 때 주로 실표뛰기를 하는데 그 다트의 위치나 그리고 단추구멍 위치, 스타일 라인을 실담으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두 장의 옷감을 겹쳐 놓고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초크로 이제 완성선을 먼저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닥의 면실로 뒷면은 0.2cm 에서 0.3cm 정도로 짧게 땀을 뜨고 앞면은 4에서 5cm 정도, 그리고 직선은 이제 4에서 5cm 정도 주고요. 곡선은 2에서 3cm 정도를 시침을 한 다음에 각진 부분은 실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땀뜨기, 실표뜨기, 땀뜨기 그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거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실표뜨기 또는 땀뜨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시침 후에 첫째 앞면에 나와 있는 실의 중앙을 가위 끝으로 이제 잘라주세요. 그리고 둘째 앞면의 옷감을 자연스럽게 벌려주면서 옷감과 옷감 사이의 실을 또 잘라줍니다. 네. 지금 이제 땀 자르기 하는 방법,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장이 겹쳐지는 거를 한 장을 이제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가운데 보여지는 실들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면의 실끝을 바짝 잘라주고 옷감의 실이 빠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두들기거나 이제 땀을 눌러주면 이제 실표뜨기의 땀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 때 이제 표시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실표뜨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솔기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솔기 처리에는 가름솔, 통솔, 접은솔, 파이핑솔 이렇게 있어요. 솔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나요? 그러니까 시접 있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봉제하고 난 그 시접 분량 있는 부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네, 가름소 첫 번째 볼게요. 어깨, 옆솔기, 슬리브 밑선 등의 시접 처리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두 장의 옷감을 겹쳐서 완성선을 평솔로 박아서 시접을 양쪽으로 가른 다음에 가장자리 올이 풀리지 않도록 다양한 끝 처리를 이제 활용해 주면 좋아요. 네, 이게 이제 가름솔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솔. 통솔은 시접을 완전히 감싸는 방법이에요. 시접이 이제 비치거나 시접이 잘 풀리는 오간자나 오간디 그런 옷감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 통솔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접을 완성선부터 0.3에서 0.4cm 정도 시접을 남겨서 이제 한번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옷감을 안쪽으로 뒤집어서 0.5cm 정도 가량 떨어져 완성선을 다시 박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통솔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바운드 심 접은 솔 볼게요. 주로 그 얇고 가벼운 옷감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안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쪽 시접은 0.3cm 정도 남겨 자르고 다른 시접은 1cm 넓이로 짧은 시접을 감싸서 접은 다음에 완성선을 박아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접은 솔이 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통솔이나 접은 솔, 그리고 뭐 가름솔, 파이핑솔 이런 것들은 조금 고급 의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런 데서는 사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봉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보기가 어렵고요. 이제 아울렛 명품 아울렛 매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명품 아울렛 매장이나 아니면은 백화점에 이제 서 주로 그런 볼 수 있는 의류 이제 전문 브랜드 매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 봉제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급 봉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바느질하는 방법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이제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할 때도 어떤 게 고가의 옷인지 그런 차이점을 좀 비교하려면 이런 봉제해 놓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옷을 뒤집어 보면 다 이제 이게 약간 고가의 옷인지 좀 저렴한 옷인지를 여기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핑 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식적인 이제 효과를 위해서 디자인의 이제 절개선이나 칼라 단등을 강조할 때 솔기 사이에 파이핑을 넣고 박음질을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파이핑 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어스 테이프에 실 루프를 싸서 겉에서 눌러 박아줍니다. 그리고 옷감 사이에 완성선 위에 루프를 넣어 만든 다음에 파이핑을 이제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이핑의 둥근 선을 완성선 밖으로 하여 이제 박는데, 약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 예시가, 제가, 약간 이렇게 굴곡지게 파이핑 소리 되어 있는데, 그냥 일자로 똑바르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핑의 둥근 선을 완성선 밖으로 하여 박고, 그리고 안쪽의 시접을 뉘임솔로 이제 처리하는 게 바로 이제 파이핑 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이핑 솔은 사실 코트나 여러분들 그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조금 이제 고급 의상들에서는 이제 일일이 바이어스 파이핑을 싸서 이게 솔개 처리 같은 데 다 해주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름솔과 통솔, 접은솔, 파이핑 솔도 이제 봉제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좋은데, 글쎄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하려면 학교 실습실에 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그 과대들하고 좀 의논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그 학교의 실습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좀 알 수가 어려우니 일단 그 과 대표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는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접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오버룩 가름솔 그리고 인터룩 가름솔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접 두께나 그 풀리는 정도,
의복의 정도에 맞는 시접 처리를 하여 미관상 시접 부분이 매끄럽고 세탁 후에도 올이 시접이 그 원단의 옷감이 풀리지 않게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접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옷감에 그 오버록 가름솔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들 옷을 한번 안쪽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모든 옷들이 오버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버록 가름솔이라고 해요. 시접의 가장자리를 이제 오버록솔로 박아주면은 올이 풀리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접 끝 처리와 여분의 시접 처리를 이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 능률적으로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버록 처리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원단의 옷감들이 다 실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듭이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올이 한 올 한 올 풀리면서 점점 이렇게 수술같이 올이 점점 이렇게 풀어지면서 점점 그 한 올 한 올 풀어진 상태가 이제 봉제선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박음질 되어 있는 선까지 다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마모 현상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오버록 가름솔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버록 가름솔도 아마 학교 가면은 인터록은 없겠지만 오버록은 아마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록 가름솔을 해주면 되는데, 인터록은 제가 이제 초반에 미싱에 대해 미싱의 이해 시간에 이제 인터록 얘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드레스나 뭐 이렇게 댄스 의상이나 주로 그 시폰 소재의 그런 올 풀림 방지를 겉감에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말아받기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접 처리하는 것 중에서도 말아받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인터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스티치 부분이 약간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시폰이나 오간자 같이 하늘하늘거리는 소재에는 주로 인터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인터록을 시접 처리할 때도 사실 사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오버록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늘고 곱게 마무리가 되어서 안쪽도 조금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인터록 같은 경우에는 오버록보다 미싱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오버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버록으로 시접 처리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 처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예, 인터록 했고 그 다음에 단 처리. 단처리가 뭔지 알죠? 그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치마, 스커트의 밑단에 이제 단처리 하거나 바지 밑단도 이제 단처리를 해야 돼요. 단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올이 이제 풀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밑단 같은 경우에는 오버록이나 인터록으로 잘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록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단 처리를 하게 되면 손이 더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이제 고급 의상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 처리하는 방법에도 6가지의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감치기, 공그리기, 끝접어 받기 단, 그리고 홀스웨어 단, 플레어드 단, 와이어 인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싱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실습실 이용이 어렵다면 이제 손바느질로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수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바느질 방법을 어느 정도는 조금 습득을 한 번은 해보고 해야 이제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감치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이나 시자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처리할 때 가장자리를 감아가면서 바느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단은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땀의 간격을 0.5cm 정도로 해서 안쪽에서는 사선으로 나타내고 겉에서는 실땀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감치기예요. 네, 그 그림 예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땀수 간격은 0.7에서 1cm가 이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서 이렇게 뜨는 방법이에요. 네. 어떤 건지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거는 조금 이제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그리기 이제 슬립 햄이라고 하는데 공그리기는 정말 많이 단처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겉으로 실땀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두올 정도 뜨고 바늘이 단의 시접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정되는 그런 방법인데 1cm 간격으로 실땀이 정말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공그리기예요. 여러분들이 공그리기는 좀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공그리기 스커트 밑단 같은데 보면은 공그리기로 많이 뜨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그 예복 신랑들 예복 단 뜰 때 이 공그리기 방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신랑 예복들이 이제 그 기성복인데 그때그때 이제 대여 품목으로 입는 옷이다 보니까 단 부분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바이어스로만 이렇게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의 팔과 다리 길이를 이제 계측을 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 결혼식 전날에 이제 공구르기로 단뜨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예식 때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일회적으로 이제 내 사이즈에 맞게 맞춰서 입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품이나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품은 거의 기성복 사이즈처럼 입어요. 그러니까 뭐 32, 34 이렇게 짝수로 이제 옷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치수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품을 제외한 이제 소매 길이, 바지 길이는 이제 그 사람 사이즈를 잰 대로 단처리를 해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최소한 소매 길이와 바지 길이는 내 몸에 맞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복 단을 뜰 때, 신랑들 예복 단을 뜰 때 해주는 게 바로 이 공구르기 바느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구르기 바느질에 대해서 잘 좀 알아두면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바느질 방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끝접어
마라바퀴 단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바느질은 얇은 감의 러플 등의 가장자리를 처리할 때 시접 끝을 한번 접어 박은 다음에 0.2cm에서 0.3cm 정도 박음선을 다시 접어 구이를 받는 거를 끝접어 박기 단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마라박기라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라박기, 여기 끝접어박기 단 예시로는 조금 접혀져 있는 부분이 약간 두께감이 있는데요. 마라박기 하는 거는 정말 0.5cm 정도로 얇게 해서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혹시 이제 우리가 제작해야 되는 실습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가 이제 그 마라박기 하는 방법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홀스웨어 단이라고 있는데, 홀스웨어 단은 단 넓이가 좁을 때 넓혀주거나 스커트 밑단에 스커트 끝단의 실루엣을 살려주기 위해서 1cm에서 2cm 넓이의 테이프를 대고 박은 다음에 시접을 꺾어서 감치기를 해주는 게 이거 홀스웨어 단인데, 그 홀스웨어라고 그 부자재 파는데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 말고 광장시장에 이거 홀스웨어는 좀 아무데나 안 팔고요. 그 웨딩 부자재 많이 파는 곳이 있는데 그 광장시장에 유일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홀스웨어를 이제 판매를 해요. 그 홀스웨어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드레스 사진자로 찾을 때 망사 같은 데다가 되게 밑단이 두껍게 처리되어 있는 사진자를 혹시 본 적 있을까요? 그런 게 바로 홀스웨어 단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망사 드레스나 그리고 캉캉 드레스 같이 이렇게 층층의 느낌을 살리는데, 그게 그냥 망사천으로만 겹겹이 해놓으면 사실 티가 안 나요. 그게 겹겹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단을 뭐 미카도나 공단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망사 같은 소재는 얇기 때문에 공단이나 미카도 같은 두꺼운 천으로 하게 되면 그 무게가 좀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홀스웨어로 이제 단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원하는 단의 어떤 그 장식적인 극적인 효과도 내면서 많이 무겁지 않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웨딩드레스를 제작할 때 이런 디테일적인 단 처리에서 홀스웨어 단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어드 단이 있는데, 단의 끝부분이 넓기 때문에 시접 끝선에 땀을 박음질한 다음에 실을 잡아 당겨서 오그려서 이제 셔링을 잡는 게 플레어드 단이에요. 스커트 단을 다림질로 눌러서 고정하고 싸게 단을 해서 공무르기나 속 감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플레어드 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플레어드 단은 이제 스커트, 롱 스커트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 인터로. 네, 제가 플레어드 단의 자료를 넘겨드리지 않았는데,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 인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간자 또는 툴과 같은 원단의 스커트 밑단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에 볼륨을 주고자 할 때 인터록 사용 시 와이어를 끼워서 함께 이제 봉제하는 방법인데, 인터록을 끼워서 와이어를 넣어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그 낚싯줄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명한 낚싯줄. 그러니까 낚싯줄 중에서도 얇은 거 말고 약간 두꺼운 낚싯줄로 인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록 처리할 때 스커트 밑단에 이 낚싯줄을 끼워서 인터록을 처리를 하면은 이게 마치 이제 웨이브가 막 살아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효과, 이렇게 웨이브 컬이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야. 아마 이런 봉제 방법을 잘 모르면.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인터로그 사용할 때 이렇게 이런 와이어나 낚싯줄을 끼워서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웨이브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봉제 기법의 이제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봉제까지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주에 걸쳐서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이제 영상 강의로 준비를 해야 되는 한계점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미리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각도나 이런 게 사실 여러 각도에서 계속 이렇게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면서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실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친 이제 강의를 가시고 제가 이제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지 이제 과제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 공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9주차 강의도 여러분들 이렇게 3교시에 걸쳐서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강의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